안녕하세요. 자, 이제 형법 학설 이제 판계와 특강을 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2강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학설은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또는 이제 총적 불법 구성요건 이론 또 2단계 범죄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보는 거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또는 이제 2단계 범죄 체계. 요거는 우리나라 입장은 아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근데 요거를 시험에는 이제 가끔 내요. 냈을 때 좀 여기를 이해 못하고 풀기에는 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요게 이제 오상방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차고 거기에서도 이게 사용이 되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한 학설이기도 하니까 알아두면 이제 좋죠. 자, 먼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3단계 범죄 체계죠. 3단계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것을 다 통과해야 범죄가 이제 성립되는 3단계에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책임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위법성까지 통과되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 이 행위는 불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책임까지 통과되면 이제 범죄가 성립됐다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이제 행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책에 써놨겠지만은 모기를 죽이는 행위, 여름철에 이제 귀찮게 부는 모기를 갖다가 이제 죽이는 킬을 했다. 이건 뭐 이제 처벌할 어떤 근거 조문이 없죠. 아예.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은 위법성이 없어서 이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사람을 이제 살인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정당행위로, 이제 정당방위로 예를 들 수도 있지만은, 프린트에 써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당행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집행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부터 사형집행을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꽤 됐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는 언제든지 사형은 이제 집행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의 사형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만 있으면은. 그래서 그럼 만약에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형 집행권자인 검사도 이제 사형 집행하는 곳에 와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교도관이 사람 죽였다 그러면 어떤 살인죄라는 개념이 이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거니까 구속요건에 해당이 돼요. 사형 집행했다. 구속요건은 그냥 조문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빨리 죽게 하는 거기는 해당되는데, 근데 그때 교도관을 갖다가 이제 처벌할 수는 없죠. 살인죄를 처벌할 수는 없죠. 왜? 그럼 정당행위 요건 중에서 이제 법이나 명령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무죄는 돼요. 근데 결론은 둘 다 무죄인데 모기 죽이는거나 이제 정당행위로 사람 죽이는거나 근데 차이는 있죠.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이 차이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단계 범죄 체계고, 그래서 프린트해 보시면은, 의의에 봅시다. 의의. 동그라미 1번. 협의의 불법 구성요건은 적적 구성요건 표지. 얘들은 이제 3단계, 2단계로 이제 들어갔구나. 그래서 2단계부터 그럼 잠깐 설명드리고. 2단계.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 표현이 좀 딱딱하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드리고 들어가면은 비유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설탕하고 커피를 물에다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마시면 그게 이제 이른바 설탕 커피가 될 거예요. 저는 실제로도 프림은 잘 안 넣어요. 프림이 좀 텁텁해가지고 그래서 설탕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요런 이제 경우에 설탕 커피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는 즉 존재한다는 것은 그 안에 커피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설탕, 커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그 액체 안에 설탕도 있어야 되고 커피도 있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어떤 화학적 어떤 이제 이 방식을 써가지고 커피를 다 제거한 거야. 제거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커피가. 그러면 설탕 커피란 개념도 어떻게 해? 존재하지 못하죠. 이제 뭐만 남았어? 이제 설탕물만 남은 거죠. 요거 이해하는 데는 없지 않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단계 범 체계를 그러면 보면은 요걸 이해하셨다면은 자, 얘들은 이제 구속 요건하고 위법성을 이제 한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 요건의 해당성 그렇다고 그다음에 위법성 요걸 합쳐서 이제 한 개로 만들어 버려요. 1단계. 그게 이른바 총체적인 불법 구속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얘 안에는 총체 불법 구속 요건 안에는 총불구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 요건의 해당성하고 위법성이 같이 두 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법이죠, 우리는. 그래서 불법 구속 요건이라고 부르고. 우리 구속 요건에 따라서 위법성 합치면 불법인데, 그럼 남은 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책임만 남았죠? 그래서 2단계가 된 거예요. 1단계, 2단계로 끝. 그래서 이제 위법성,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구속 요건에 해야만 총체 불법 구속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적극적 구속 요건. 그 다음에 위법성이 이제 있다는 거. 즉,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는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 즉, 정당화 사유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소극적 구속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총불구 안에는 소극적 구속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극적 구속 요건 표시 이론 또는 표지 이론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시 우리 입장으로 와가지고 3당 입장에서는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구속요건 해당 만약에 구속요건 해당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뉴스를 보는데 앞뒤를 딱 잘라먹고 이제 왜 식당에 딱 들어갔더니 뉴스가 들려요. 근데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했다, 죽였다. 그러고 나면 이제 딱 그것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인죄가 일단 떠오를 것이고 그 죽인 사람은 일단 위법하다고 인식하겠어요?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하겠어요? 위법하다고 인식하죠, 보통.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하면, 아, 저 사람은 위법하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거예요, 인식. 근데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타이틀만 봤다가, 좀 더, 그 관심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는 사형 집행한 거야, 이제 교도관이. 법이나 명령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제 인식은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겠죠? 어떻게? 아, 내가 착각했구나. 저 사람은 위법성이 없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뀔 수 있어요. 즉, 생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했더라도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이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불법, 원래 위법성까지 통과해야 불법이 되는데 최종 판단이 끝난 건 아니죠.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어떤 이제 불법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왜? 위법성을 또 검토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구속요건에 해당성은 불법에 대한 잠정적 판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법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위법성이 있으면, 아, 그럼 이제 불법하구나. 위법성이 조각되면, 아, 불법하지 않구나. 라고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잡아볼까요? 일로.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해? 총체 불법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불법에 대한 최종 판단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잠정적 판단이에요? 우리처럼? 끝난 거예요. 왜냐면 이 구속 요건 안에는 위법성까지 아예 들어있으니까. 이미 불법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구속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속 요건에 해당은 위법성의 존재 근거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인식 근거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체 불법 구속 요건에 해당하다면, 즉 구속 요건에 해당하면 이거는 어떻게? 불법의 최종 판단이 끝난 거죠. 불법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종국적 판단, 최종 판단이 다 끝난 거야. 된 거고. 다르죠? 이게 우리랑은 이제 많이 다르죠? 그리고 얘들은 저런 사례, 만약에 모기를 죽였다. 이런 사례나 정당 행위나 정당방위나 이런 것으로서 살인했다라고 했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모기를 죽이면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거야, 그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죽여들어도 위법성이 없어지거든? 근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 둘 다 어떻게 돼? 이제 그 끝까지 가면은
총적 불법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끝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둘의 차이가 우리처럼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라고 말할 건데 우리 같으면은 근데 얘들은 그냥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총적 불법 구속 요건에 해당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비판을 많이 받아요. 처음부터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랑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이제 얘들은 그 차이를 그 차이점이나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이제 비판받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불법에 대해서는 종국적 판단, 추적 판단이 끝났고 그다음에 구속 요건에 해당하면 그 안에 반드시 위법성은 존재하고 이런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돌아와서 의의에서 첫 번째 협의의 불법 구속 요건은 적극적 구속 요건 폐지, 위법성 조학 사유는 소극적 구속 요건 폐지로 이해하여 협의의 불법 구속 요건과 위법성 조학 사유는 서로 대립하지 아니하고 통합되어 있다. 얘들은 우리는 이게 따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들은 아예 한 구대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합쳐가지고 총체적 불법 구속 요건이라고 부르고 동그라미 2번 소극적 구속 요건 폐지론에 따르면은 구속 요건과 위법성 조학 사유는 불법 구속 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나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것도 맞아요. 적극, 소극.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 구속 요건이 바로 위법성 조학 사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위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내용. 얘들은 2단계 범죄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위법성 조학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위의 구속 요건의 해당성이 부정된다. 얘들은 아예 그 커피가 빠지면 설탕 커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위법성 조학되면 총불구에 해당이 안 되죠. 따라서 처음부터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기 죽이는 거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학되어서 허용되는 행위, 정당방위 이런 것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동그라미 3번 적법과 불법의 한계는 구속 요건 단계에서 완결되므로 구속 요건의 해당성은 단지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다음에 불법에 대한 종국적 판단, 최종 판단이 구속 요건에서 이미 끝나버리죠. 그런 결과 가져오고 따라서 구속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은 그 안에 존재하는 존재 근거, 인식 근거가 아니라 그다음에 네 번째 위법성 조학사의 전제 사실 착오, 허용 상황의 착오 또는 오성방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착오라는 게 있으면은 우리 3단계 우리나라에서는 구속 요건 착오, 그다음에 이제 위법성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이제 법률의 착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거예요. 개념이 명확하게 달라요. 그래서 구속 요건 착오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고의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속 요건 요소인 것을 인식하고 실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식이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판례도 있죠. 어떤 누군가 쓰레기 봉투 옆에 빈 두부 상자를 플라스틱 두부 상자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 놔둔 거를 버린 건 줄 알고 이제 폐품 수집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갔다가 이게 절도로 이제 기소당하고 이게 대법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주서관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쓰레기 봉투 옆에 빈 두부 플라스틱 빈 두부 상자가 있다는 것은 버린 거로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가져서는 안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절도의 고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구속요건 착오는 고의가 없어지고 그 실수한 거로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과실 이렇게 될 수 있을 뿐인데 법률의 착오는 16조의 조문이 있어요. 그 오인에 자기 행위가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을 오인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급이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례도 좀 있죠. 오인의 정당한 이유는 주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공무원이 잘못된 답변을 해줬을 때 그걸 적법하다고 공무원 말을 믿고 적법하다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 혼자 멋대로 생각하거나 어떤 법을 갖다 몰랐다. 법의 무지 이런 거 주장하면 그건 이제 처벌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런 게 이제 취급이 달라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속요건도 결국 여기에 착오가 있든 그다음에 위법성에 착오가 있든 끝에 가면은 하나는 이제 통합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법률의 착오라는 개념이 없어요. 착오가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무조건 다 구속요건 착오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과실범이 돼 주로. 과실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위법성 조학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이른바 이제 허용 상황의 착오 또는 허용 구속 요건의 착오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오상방 이런 것들. 그럼 얘들은 깔끔하게 그냥 과실로 가는 거야.
또 구성요건 착오가 직접 적용되죠. 그대로 구성요건 착오가 있으면 바로 과실범을 가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 문제가 되고 문제 역대 가장 이거를 잘 만든 문제라고 평가하는 문제 이게. 거기다가 이제 다른 데 흩어져 있던 걸 조금 더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 한 문제로 여기를 다 거의 다 풀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차근하게 보시면은 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위법성 조합사유가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위법성 조합사유가 없다는 얘기는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극적 요건. 이렇게 충족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 구성요건을 총치적 불법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맞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견에 따르면 독일의 사실 이게 소수설이에요. 사실 이런 거는.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잠정적 반가치 판단을 의미하며 잠정적? 그건 우리나라 입장인데? 그죠? 3단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얘들은 이미 여기 총적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이 두 개가 다 끝난 거니까, 검토가 끝난 거니까 종국적 판단이 끝난 거죠. 최종 판단이 끝난 거라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잠정적이 틀렸고 이제 종국적 판단 또는 최종 판단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니은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위법성 인식 근거가 아니라 존재 근거. 맞죠, 얘들은? 그 총불구에 해당하면 그 안에 위법성이 있는 거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디귿은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된 행위. 그걸 명백히 구별하기 어렵죠. 네, 똑같이 총적 불법 구성요건에 해당 안 된다고 끝나버릴 테니까 차이가 우리처럼 드러나지 않지 이제 이런 것처럼. 다음에 리을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라는 것은 또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자 우리 구성요건이 3단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요게 이제 범죄의 경고 기능, 범죄하지 마라라는 것이 더 강해요. 자, 요걸 이제 설명해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우리는 교도관이 사형 집행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생각해 보면 교도관이 사형 집행하더라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잖아 일단. 그러면 우리는 모기 죽이는 거는 구성요건에 해당 안 되지만 어떤 정당 행위나 이런 거로 또 사람 죽이더라도 살인죄는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거나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이제 사람 죽인다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그 경고 기능이 이제 강한 거야.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모기 죽이나 정당 행위나 정당 방위로 사람 죽인 거나 똑같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을 똑같이 평가한다고. 모기 죽이는 거나 정당 행위로 사람 죽이거나 똑같다고 하게 되면 마치 이제 사람 죽이는 게 허용되는 거로 오해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는 아예 구성요건을 일단 해당시키는데 얘들은 똑같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얘들이 경고 기능이 약해 얘들은. 그래서 리을 틀렸고 미음은 위전착에 대해서 과실범을 처벌한 근거를 용이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맞죠? 얘들은 바로 그냥 구성요건 착오로 가버리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오상방해한 사람은 이제 과실범이 되는 거야 그냥. 자, 이게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이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 사실의 착오라는 걸 보도록 합시다. 자, 노트라는 부분에 여기는 이제 형법 13조 조문을 저기 소개해놨어요. 형법 13조 고의 조문인데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원래 조문에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저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이제 그 해설을 달아놓은 거죠.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않겠어요, 이 얘기예요. 다만 대신 이제 고의는 뭐를 알아야 돼? 고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빈두부상자 주장한 것처럼 그게 어떤 객관적 구성요건,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바로 그 객체인 줄 몰랐다면은 그건 고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수한 건데 그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강론 배운 사람 알지만은 절도 이런 거는 과실범이 없죠. 그래서 과실범은 보통 다 9개 그걸 외우고 있을 텐데
교실 폭일 사장가스라고 외우는 그게 있어요. 외우기도 편해요. 교실 폭이 1m로 좁은데 사장님이 그 가스, 즉 방구를 뿡 낀 거는 실수다, 과실이다,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교는 교통방해, 실은 실화죄, 폭은 폭발성 물건 파열, 교실 폭 1, 그 다음에 1은 일수죄, 물로 하는 범죄, 그 다음에 사상, 죽거나 상해를 입히는 거, 장은 작물죄, 가스는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랑 방류죄. 그렇게 해서 9개 나오고, 근데 이제 특별법에는 과실범위 좀 더 많죠. 형법에 딱 9개 있고. 다음에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게 과실범이에요.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조문이 있을 때는 그걸 따르면 돼요. 형법에 9개 있고. 근데 그런 과실범 조문이 없는데 그걸 갖다 실수도 처벌한다는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과실폭행 이런 현상이 많거든. 이건 살면서 한 번도 경험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되게 특별한 사람이야. 왜냐면 지나가다 누구랑 부딪혀 본 적 있잖아. 고의가 아니라. 근데 그럼 뭐 이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고의가 아니니까 무죄가 되는 거죠.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처벌할 근거 조문이 없다. 즉 구성 요건이 없다. 그다음에 또 남의 물건을 실수로 뭐 이제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이제 그 좀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 물 같은 거 엎지르거나 이런 건 누구나 다 살면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형법에는 과실손괴가 없지. 교통사고에는 있어, 이거. 교통사고 관련된 특별법에서는 있지만 과실손괴가 우리 형법에는 없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고, 이거는 행정법도 마찬가지지. 행정법도 형법과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어야 행정법상 법규 위반도 되는데, 그때 이제 조문에 과실도 처벌한다고 써 있거나 아니면 해석상 명백할 때 말고는 행정법규도 과실일 때는 이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가끔 이제 고의에서 나오는 조문이 판례지게. 다음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판례 아까 두부상자 얘기했죠. 요 앞에 그 소유적 구성 요건 얘기하면서 그 스토리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워갔는데 그걸 갖다가, 근데 이게 신고한 사람도 내가 볼 때 그 엽기고 경찰 검찰이 좀 엽기예요, 이거. 89년도면 아주 오래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 여러분 입장에서 또 뭐죠? 여튼간에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도 이거는 이제 절도고의가 없다는 건 너무 쉬워요. 이건 형법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런 거 딱 물어보면 그게 무슨 죄가 돼요? 다 이럴 거야. 근데 오히려 형법 배운 경찰 검찰이 이거를 대법원까지 그냥 물고 갔다는 게 너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이제 바로 이런 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 더 짧게 얘기하면 구성요건 착오예요. 비교 법률의 착오는 아까 얘기했죠. 소유적 구성요건에서 오인의 전당한 요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다음에 밑에 또 조문이 있어요. 15조.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을 갖다가 설명할 거냐면은 밑에 이제 저 해석을 달아놨는데, 위 조문으로는 보통살인 고의로 살해했으나 피살자 중살을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만약에 시력이 안 좋아. 그리고 이제 옆집 사람을 갖다 이제 죽이고 싶은데, 옆집 아저씨를. 그래서 뭐 이제 사냥용 총이나 뭐 이런 거로 딱 숨어 있다가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싹 죽인 거야, 총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게 아버지였대. 그 집에 놀러 갔다 나온 아버지다. 이런 경우는 보통 살인보다 더 센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자기는 보통 살인 고의죠, 사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존속살해 결과가 발생한 거죠.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자기 인식, 즉 생각하고 결과가 다르죠. 이런 게 착오예요. 인식하고 발생 결과가 다른 것이 착오라고 부르는 거야. 착각. 근데 이거는 범죄할 고의는 일단 있잖아. 앞에 빈 두부 상자랑 달라. 거기는 아예 애시당초에 범죄할 생각이 없는 거지. 쓰레기 주워간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자기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나쁜 생각은 있어. 근데 좀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되는 정도야, 이거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조문 있잖아.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만약에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냥 조문이 벌하지 아니한다고 써 있잖아.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건 둘 중에 하나야.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 조각을 보통 이렇게 얘기해. 무죄지, 그건. 근데 무죄는 아니야. 이때는 조문대로 중한죄로만 벌하지 않으니까 보통살인이 되는 거야, 이거는. 보통살인. 이렇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 요거까지는 다 이해했을 거야.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것도 범죄고 나타난 것도 범죄긴 한데 뭔가 좀 약간 이 뭐랄까 특이한 경우가 생겨져. 그러나부터가 객체를 오인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서 의도하지 않은 대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조문이 없다. 그래서 학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데 좀 추상적이죠 이게. 실제 일어났던 이제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뉴스 보고 나서 야 저게 그냥 책에서만 있었던 건 줄 알았더니 실제 발생되는 거라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 이제 친구 두 명이 아마 그 바닷가 해운대나 아니면 또 저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라고 했지 그때? 광안리? 이런 데 갔다가 친구랑 다른 사람하고 싸운 거야. 근데 싸우는데 이 상대방이 좀 약간 불량한 사람이고 내 친구를 막 심하게 때리니까 이제 이 친구를 갖다 자기 돕겠다는 생각에 자기는 또 이제 이 사람하고 싸울 자신 없고 멀리서 우산을 던진 거야 이제 쫙 던졌는데 그게 이제 내 친구를 때리는 그 불량배한테 맞은 게 아니라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실명됐나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자기 인식은 친구를 사실 어떤 실명시킬 생각은 없었을 거야. 자기는 친구를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불량배한테 던진 건데 빗나가가지고 친구가 실명됐다 이런 거. 그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순수 구성요건 착오라고 보기 이제 어려워요. 순수 구성요건 착오는 뭐야? 과실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빈두부상자 이렇게 순수한 구성요건 착오거든. 그건 아예 인식이 범죄 인식이 없는 거지 이제. 범죄가 아닌 현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경한죄, 중한죄 관계도 아니고 이거는 지금 마지막 든 우산 던진 거는. 그건 이제 차라리 이것처럼 이제 보통살인 고의를 했다가 준살이 됐을 때는 위에 15조 조문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요게 딱 구멍이 생긴 거야. 이번 방금 봤던 사례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조문이 없으면 이제 누가 날때요? 이제 학설이 미쳐 날뛰죠. 그래서 소환사의 계곡에서 학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이제 학설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착오를 먼저 이쪽을 풀려고 그러면 먼저 선결 과제가 뭐냐면 거기 표에 보이세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있죠.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다른 구성 요건이야. 이거는 보통 살인하고 준살인은 조문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구성 요건인데 요거 말고 이제 방금처럼 이제 우산 던진 사례 설명드렸던 거는 어차피 친구 실명시켜도 사실은 이제 고의가 인정되면 중상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량배를 실명시키더라도 중상해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거든. 근데 자기는 이게 죄명은 똑같아. 그죠? 동일 죄명. 근데 내가 원했던 이제 대상이 아닌 엉뚱한 데 발생됐을 뿐이야, 이거는. 그랬을 때 요 동일 죄명에 대한 착오를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부른 거야. 여기부터는 이제 구성요건 착오랑 딱 구별하고 싶어지는 거지, 학자들도. 그래서 사실의 착오란 말을 많이 쓰죠. 순수 구성요건 착오는 무조건 과실로 가는 거니까. 사실 착오. 근데 어떻게? 조문이 같아. 자기가 의도했던 거랑 나타난 결과랑 같은 이제 조문이야 이러면 같은 죄명이면 이제 구체적 사실 착오라고 부르고. 그리고 비교된 추상적 구체적이 반대말이 또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자기 인식했던 죄명하고 나타난 것의 죄명이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는 자기만 보면 자꾸 그냥 물려고 덤비고 막 그냥 시끄럽게 짖는 이웃의 개를 손괴하라고 그랬어. 손괴하려고 이제 개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손괴하고 싶어가지고 저기 새총, 고무줄 총 같은 거 탁 쐈는데 개한테 맞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그 밥주러 나오던 개 주인이 부상을 입었다. 여기는 이제 상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기는 손괴구였다가 상해. 죄명이 다르잖아. 그런 걸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불러요. 용어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는. 구체적은 뭐다? 동일 죄명.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뭐다? 다른 죄명. 다른 구성 요건. 그 다음에 또 그걸 나눠서 객체 착오하고 방법의 착오는 뭐냐? 아까 우산 던진 거는 자기가 친구를 불량배라고 오해해서 던진 건 아니야. 나는 이제 불량배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던졌는데 이제 그게 빗나가지고 이제 내 친구 눈에 맞은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뭐라 부르냐면 사람은 제대로 파악했는데 어떤 타격이나 이제 방법이 좀 빗나갔다 이런 느낌이죠. 그게 방법의 착오라고 불러요. 또 타격의 착오라고도 부르고. 이건 주로 빗나가는 사례야. 객체의 착오는 뭐냐면
아예 사람을 헷갈려 버리는 거야. 사람을 오인. 그래서 만약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그럼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구별 못 할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같은 유전자에서 이제 그 분리된 적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거의 같죠. 염색체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일란성 쌍둥이인지 모르고 형 쌍둥이를 죽이려고 했다가 동생 쌍둥이를 갖다가 그 형 쌍둥이인 줄 알고 죽인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오인한 경우, 그런 것을 이제 객체를 오해했다라고 해서 객체착오라고 불러요. 오인한 경우, 헷갈린 경우. 용어를 일단 먼저 정리하고, 또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구측법설하고 법정적 법설은 학설이 있고, 먼저 구측법설, 법정적 법설. 그 표 아래 있죠. 그래서 구측법설 같은 경우는 좀 깐깐한 입장이야,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먼저 판례인 법정적 법설부터 설명드리면, 오른쪽 그 표의 오른쪽 끝에, 이거는 법정적, 예를 들어서 동일 죄명이면은 뭐 살인 대 살인, 상해 대 상해, 동일 죄명이면 이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고의 기술 인정하자. 그럼 아까 저 중상해 중상해 이렇게 됐잖아. 자기는 이제 이쪽을 의도했지만 결과는 여기 발생됐죠. 빗나가지고. 그때도 어떻게든 이제 중상해 중상해니까 동일 죄명, 구체적 사실의 착오죠. 그러면 맞은 게 누구야? 친구죠. 맞아. 그럼 친구에 대해서 중상해가 되는 거냐. 자기는 친구를 맞히고 싶진 않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우리 법정적 법설. 법조문이 똑같으면 돼. 네, 그런 느낌? 이렇게. 이게 또 판례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보시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유형이 있죠. 예, 법정적 법설은 발생 사실의 고의 기술 인정해 버린다. 끝. 그다음에 그것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묻지 않습니다. 이때는. 근데 인정 안 하는 건 뭐야? 이제 다른 죄명. 그게 뭐야?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는 발생 결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발생 결과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겠어? 법정적 법설로 한번 대입해 보면 손괴하려다가 개를 손괴하려다가 개 주인을 이제 상해를 입히는 사람을 이제 상해를 입히는 다른 죄명이죠. 그럼 이제 이게 추상적 사실 착오죠. 그러면 발생된 결과는 요거잖아. 자기 인식은 요거였고 걔를 손괴하려고 했다가 결과는 사람 상해를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쪽에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명 나오지 그러면. 고의 없이 상해한 거잖아. 여기는 뭐야? 과실치상. 결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다만 고의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기가 의도했던 손괴는 결국 못했네? 죄명은 뭐야? 손괴, 미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간단해요. 미수 더하기 과실이 나오는 거야. 행위는 한 개야, 두 개야, 이거. 한 개이기 때문에 죄수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고. 또 이때 검토해야 될 거는 이런 죄명이 나왔을 때 과실치상 죄명이 있잖아? 그래서 과실범이 되는 건 문제가 없고 손괴도 미수가 있거든? 미수 없는 재산죄는 강경한 부점장의 권리. 이렇게 강론에서 암기시켰던 게 있는데 미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개가 생경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의도한 게 폭행이라면 폭행 미수는 없잖아. 그럼 무죄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타난 결과가 손괴야. 그럼 과실 손괴 없잖아? 그럼 얘는 아예 무죄돼버려 그냥. 이때 여기서는 미수하고 과실 규정도 좀 알아야 돼. 이럴 때는. 근데 그게 우리 판례 태도야. 그러니까 판례는 이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인식한 것하고 제가 인식한 범죄하고 나타난 결과의 죄명이 같다면은 그때는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따지지 말고 오해했든 빗나갔든 따지지 말고 그냥 죄명이 똑같으면 어디에 고의를 인정해? 발생 결과에 고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명이 다를 때는 이제 안 되고 우리도. 근데 이제 구척법설은 좀 깐깐하죠.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판례 입장 아니야 이거는 학자들 입장인데 구척사실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는 얘들도 인정해. 사람 헷갈린 거는. 그래서 형 쌍둥이를 죽이려다가 뭐 동생 쌍둥이 죽였다 이러는 거 있지. 그런 거는 이제 뭐 형 쌍둥이 죽여도 살인이고 동생 죽여도 살인이고 또 죽이는 순간 사람 죽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 발생 사실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얘들은 빗나간 거 인정 안 해. 방법착오는. 그럼 빗나간 방법착오는 동일 죄명이라도 이 결과 고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미수 더하기 과실의 상경이 되는 거야. 자, 추상적은 얘들도 인정 안 하고 아주 깐깐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다 미수 과실 이렇게 나오지. 추상적 법설은 원래는 시험에 내면 안 돼 이거. 일본의 소수설이야.
근데 경찰 간부 시험에서 한번 내가지고 그때 굉장히 저도 또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야, 하다못해 일본 소설까지 내냐? 독일 학설도 아니고 일본이 자생적으로 만든 거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추상적 법서를 다시 될 것 같진 않은데 방어적 차원에서만. 다시 정리하면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 그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객체 착오, 방법의 착오. 그 다음에 이거를 객체 방법 나눌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눠도 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경환제를 하려다가 중환제가 되거나 중환제를 하려다가 경환제로 되거나 이렇게 해도 더 쉽더라고 이게. 그럼 경환제는 뭐야? 이웃집 개 죽이려고 했다. 손괴 고의로 그 사람을 만약에 상입했다. 이런 거 떠올리고, 반대는 이제 사람을 갖다 살인하려고 했다가 이제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그 자기가 의도했던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그 반려동물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데 그 개한테 맞은 거야. 그래서 개가 죽어서 사람 안 죽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손괴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이제 여기는 경중, 중경 이렇게 된 거지. 중경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채용 준비생이면 되게 가고 싶어하는 학교 이름이 나오네, 그죠? 중경. 가야죠. 구체적 법설, 법정적 법설, 그 다음에 추상적 법설. 요거는 일본의 소설. 구체적 법설은 아까 봤듯이 우리 법정적 법설부터 하게 되면은 법적 법설은 죄명이 똑같은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일 때는 객체 방법을 따지지 않고 결과 고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근데 죄명이 다른 건 우리 판례도 인정 안 해. 그리고 구체적 법설 입장에서는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뭐를 인정해? 뭐는 인정해? 객체 착오를 인정하는데 여기부터는 다 인정 안 해. 이거 그러니까 깐깐하지 얘들은. 인정하는 게 이거야. 이거 하나만. 우리는 이렇게, 판례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중요한데, 그리고 일본 이거는 사실 몰라. 되게 출제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일본을 굉장히 추앙하는 그런 사람일 거야 아마. 아니면 일본 학생인지 모르고 냈거나 모르고 냈진 않았을 거야 아마. 조상님 중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을사오적 나오고 막 그럴 집안일 거야 아마. 볼 때. 그럼 이제 이것도 요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학자 입장하고 우리 판례 입장 요게 중요하죠. 그럼 다 같은데 구체법설과 법정적 법설의 차이가 나는 게 뭐야? 여기지. XO로 갈리잖아.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방법의 착오 중에서 구체적 사실 착오. 예. 또 이게 방법의 착오는 타격의 착오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여기가 중요해. 이게. 방구 여기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구타야라고 기억하든지, 여러분들 편한 거로. 여기가 달라. 나머지는 똑같아. 그다음에 추상적 법설은 일본 학설인데 얘네들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남다르게 나오는 거야. 쪽발이들은 뭐 그렇죠 뭐. 그래서 개 죽이려다가 이제 그 사람 살인을 할게. 살인을 할게. 개 죽이려다 공기총으로 쐈는데 죽였다. 살인 이렇게 되자.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 일본 학설은 뭐 어떤 게 있냐면 이 추상적 사실 착오에 대해서 가벼운 죄를 일단 먼저 고의 기수를 만들고 시작하죠. 얘들은 기수로. 자, 그러면 개 죽이려고 하다가 사람 죽였어. 가벼운 죄가 뭐야? 손괴지. 그럼 손괴 기수가 일단 나오는 거야. 얘들은. 그럼 손괴 기수가 됐다는 얘기는 손괴의 고의를 인정한 거잖아.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 그 살인 고의는 없다고 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제 여기는 고의가 없게 되는 거야. 이제 과실 치사 이렇게 나온 거야. 행위는 한 개죠? 총선 행위는 상경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람 죽이려고 하다가 끌고 가던 그 반려동물 개가 맞아 죽었어. 그러면 이제 역시 손괴 기수, 경환제 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의도했던 거는 결국 못했네. 살인 미수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르지. 만약에 우리 같으면 과실 손괴
기수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같으면 요 사례 경우는 사람 죽이려다가 송기했다. 고의 인정 안 하면 송계 고의가 없죠. 그럼 과실송계. 우리 판례를 풀면 그 다음에 살인을 못했으니까 살인미수. 근데 여기는 송계 기수가 나오잖아. 달라요. 여기 차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일본 학설은 욕먹는 게 뭐냐면 개 죽이려다가 여기 이게 제일 욕먹어. 개 죽이려다가 사람 죽였잖아. 걔는 안 죽었지, 그지? 그래도 송계가 기수가 됐어. 논리가 안 맞지. 야, 그래서 여기는 아니야, 이 새끼들. 아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능력이 없어. 일본이 뭐 우리보다 잘한 게 뭐 있을까? 야구 좀 낫나 요새? 옛날에 뭐 저기 뭐야 전자제품 잘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삼성한테 다 밀렸고 일본 전자제품에서 다 합쳐봐야 삼성 하나가 안 되거든. 그것도 뭐 이제 뭐 남았어 이제 일본이 잘하는 거. 뭐 남의 땅 진 땅 우기기나 뭐 과거사 부정 이런 거나 잘하지. 아직 그거는 이제 있겠다. 야동은 잘 만들 거야 아마 얘들이. 유관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전면 금지돼 있지만 그런 거 말고는 뭐 아유 하여튼 모자라 애들이 섬나라 방송이들 방사능 원숭이들 그 논리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지금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하여튼 좀 답답하더라고. 뭔지 알겠죠 그는. 그래서 학설 안 좋아요 원래. 그저도 일본 학설은 정말 안 좋아해. 자 그러면은 사례 1. 갑을 을로 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쐈다. 죽였다. 이거는 뭐 이제 객체착오네. 그 다음에 사람 뭐 갑 죽이나 우리를 죽이나 이제 똑같으니까 살인이니까 구체적에서 구체사실착오에서 객체착오네. 그렇게 분석하면 되지. 그 구체법설을 하면은 이건 뭐 구체법설에도 법정법설에도 똑같지. 객체착오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견해가 똑같 통일돼 있어 이거는. 어떤 견해에도 똑같은 거. 이거야. 추상적 법설까지 다 똑같아요. 그럼. 구체적에서 객체착오는 모든 견해가 결과고의 인정한다고. 근데 구체법설하고 법정적 법설이 차이가 나는 사례 뭐야? 구체적 사실착오에서 방법착오, 방구 또는 구타, 구체적에서 타격착오. 방법과 타격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지? 편한 거로 외워. 나는 사실 구타로 외웠었어. 구타 이렇게 빨리 하려고. 다음에 그럼 이제 결국은 똑같이 이제 사실 결과에 대한 고의 인정하니까 갑에 대한 살인죄 이렇게 나오고 끝나고. 사례 2는 갑은 을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행이 병이 맞았다. 그러면 사람 헷갈린 건 아니지. 빗나간 거야 그럼. 그럼 이제 저기 뭐야 방법착오고 그 다음에 갑 맞든 을 맞든 뭐 이제 상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이제 동같이 살인 하지 말고 거기 오타 났다. 사례에서 풀이해서 동같이 상해 이렇게 하자. 돌 던지는 정도가 뭐 살인고의로 보기 좀 어렵고 던진 게 상해 이렇게 하고 그럼 좀 정호 잡고 그다음에 방법이 착오고 이때는 이제 구체법설과 법정법설이 결론이 다르지. 싸우지 이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것도 그냥 결과고의 하는데 구체법설은 미수가실 나오겠지 이제. 결과고의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의 상경. 그다음에 사례 3은 갑이 을을 살해하러 총을 쐈으나 빗나가서 유리창에 손괴됐다는 얘기는 추상적 사실착오죠. 그러면 이제 추상적 사실착오는 우리나라 학설이나 구체법설이나 법정적 법설 판례로 풀더라도 요거는 이제 다 미수가실 나와야 돼. 미수가실. 그런 식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손괴 이런 건 이제 미수가실인데 과실손괴 없으니까 그 부분은 무죄가 되겠지 이제. 그럼 살인 미수만 남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문제 1번. 갑이 측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갑은 을병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을병에 대해서 상해의 고의로 식칼로 휘둘렀다. 그런데 지나가다 말던 사람을 정이 상해를 입었다. 요거는 정을 을병으로 오해한 건 아니지. 뭐야 이것도? 방법의 착오야. 또 타격의 착오. 판례에 의하면 뭐 이제 상해 어떤 똑같은 구체사실 착오고 방법의 착오인데 죄명은 똑같으니 우리는 정에 대해서 판례는 상해 기수가 되겠지. 맞고. 2번. 갑은 을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병이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 그럼 이건 뭐 이제 상해 고의나 이런 것에서 손괴가 돼버렸으니까 추상적 사실착오네. 그럼 이제 추상적 사실착오에 대해서는 구체법설과 법정적 법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동일한 결과가 이른다. 맞네.
어떻게 동일해? XX로. 둘 다 인정 안 했잖아. 그리고 얘들은 요것만 다른 거야. 방구 또는 이제 구타. 요것만 다른 거야. 그 나머지는 결로 동일하다. 그럼 맞아. 다음에 3번. 갑은 심야에 지대되는 을에게 병을 주기려고 손괴 고인에 총을 발사했다. 근데 실제로는요, 손괴죄를 안 가요. 이거 동물보호법위원회라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형법으로만 놓고 보면 직무 손괴고. 그래서 이제 손괴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맞아 죽었다. 추상적 사실착오네. 추상적 부합살해 할 경우 이게 1번 수술이네. 갑은 병에 대한 손괴 기수와 경환제는 일단 기수 만들어 놓고 시작하니까 살인미수의 상경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개 죽이려다가 저기 했는데 그럼 개 손괴 경환제 기수 맞고 그다음에 나타난 결과죠. 잠깐만 이상하다. 쏘리. 손괴 기수가 됐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확실히 좀 보니까 46분 됐는데 역시 또 이제 담배 타임이 원래 그 타임. 얘들은 이제 요살에는 그 손괴 기수가 됐으니까 경환제 하려다가 중환제, 손괴 기수가 됐으면 여기는 과실치사가 나와야죠 이제 요살에는. 요거로 좀 헷갈렸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개 죽이려다가 경환제 하려다가 중환제. 그러면 개는 이제 기수가 죽지 않아도 기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고의가 없었으니까 결과 고의가 없었으니까 과실 이렇게 나와야죠. 과실치사. 3번이 틀렸고 4번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네. 준설에 처로 우인하고 살해한 경우에 그럼 자기는 자기 생각은 와이프 죽이는 거네. 보통 살인고의. 근데 장모를 오해해서 그럼 이제 처로 우인했다는 얘기는 뭐 이제 객체사고긴 한데 이건 조문이 있지. 이거는 아까 그 중환죄가 되는지 모르겠을 땐 중환죄를 바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통 살인이 되니까 이건 조문으로 해결하면 돼. 15조 1항으로. 그래서 하는 맞고 3번이 틀렸습니다. 요게 경감부 기출이었다 이게. 요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것까지 되냐라고 이제 했던 건데 이게 3번이 틀렸어요. 문제 2번 착오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A를 B로 우인하고 살해한 경우에 객체 착오잖아. 그때는 법정적 부합살인이 국제부합살인 모두 살인죄가 된다. 맞아요. 이건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 착오는 모든 견해가 다 결과의 결과의 고의 기수로 가요. 그다음에 2번 살인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 사람 죽이려고 했구나. 데리고 가던 개가 맞아 죽었다. 추상적 살인착오네요. 법정적 부합살과 국제적 부합살에 의하면 살인미수를 인정한다. 대입해보면 되지. 미수가실 나오겠지 얘들은. 그 결과 고의를 XX 다 인정 안 하니까 이들은 그죠? XX. 그 미수가실 나오는 건데 미수가실 하면은 살인미수 그다음에 과실손괴가 되니까 과실손괴는 죄명이 없지? 살인미수를 인정한다 맞네. 다음에 3번 손괴 고의로 A집 창문한테 돌 던졌는데 창문에 던졌는데 빗나가서 상해 입었다. 이것도 저기네. 추상적 사실착오네. 손괴랑 어떤 상해 죄명이 다르죠? 구체법설이 하면은 법정조파설로 해도 똑같아 이거는. 우리는 다 XX니까 그러면 이제 미수가실 손괴 미수 과실치상 이렇게 나오겠네. 그 상경 맞고. 다음에 4번 질문. 살인 고의로 A를 살해하기 위해서 독약이 든 술을 A집으로 발송했으나 뜻밖의 A 처 B가 먹고 사망했다. 그럼 이제 그 A의 처 B를 A로 오해한 부분은 없지. 이것도 방법이 최고야. 법정조법설은 어쨌든 살인이니까 죄명이 똑같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가 됩니다. A의 처 B에 대한 살인죄가 되죠. 맞습니다. 5번 손괴 고의로 개인 줄 알고 개집으로 돌을 던졌으나 실은 개집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상해 입은 경우에 추상적 사실초원의 손괴 상해. 법정적 법설에 의하면 미수가실 나와야지. 우린 법정적 법설은 추상적 사실착오는 이제 거의 결국 인정 안 하니까 미수가실. 그러면 이제 손괴 미수하고 과실상 이렇게 나오네. 근데 손괴 기수라는 게 틀렸다. 이건 일본 추상적 사실착오에서만 기수가 되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3번
하고 이제 병발 사례 하고 그러니까 문제 3번은 이제 사실에 차고 교사하고 엮은 사례고 좀 난이도가 좀 있고요. 병발 사례는 이제 또 저기 뭐냐 사실 고시에서 한 번인가 두 번 나왔어. 그거까지도 한번 해보자고. 개괄적 고의는 쉽고 개괄적 과실. 근데 범죄 고의와 범죄 동기 구별은 죄명 만들 때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한 부분이거든요. 먼저 거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